경제 정책을 한 국가에서 진행할 경우에 그 경제 정책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그 정책이 상당 부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정세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제 분야만 적용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은 국제 정치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 경찰 국가를 자처했던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였고, 그것에 의해서 미국은 소비를 해주고 생산은 중국이 해주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그걸 가공해서 미국으로 보내주는 이런 뭐가 상생의 경제, 세계화라고 하는 그 경제 추세였다면 지금은 각자 도생.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 쓰고 있고, 중국은 그 중국 자체의 이 1대1로의 정책을 세우면서 전 세계 1위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세웠어요. 러시아는 자신의 패권을 확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국제 정세가 결국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중립국인 인도, 이 정도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다 중동까지 합쳐진 그 정도의 세력이 만들어졌다면 나머지 유로,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 이머징 마켓이 하나의 패권을 이룬 국가 간의 어떤 이 경쟁 관계가 들어가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한 진영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경제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더니 러시아의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값이 급등을 했어요.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니까 결국은 원자재 값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산 원가가 올라갈 테니까 전 세계 주가가 주춤주춤하면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또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살살 올라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정책을 쓰면서 리쇼링 정책을 씁니다.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가 전부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가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 달러를 막 찍어댈 수 있는 데다가 공장까지 돌아가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미국의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유럽도 러시아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만 유럽도 어느 날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경제가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유럽의 주가도 쭉 올라왔어요. 결국 이게 괜찮아지니까 그 다음은 이 교육 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둘이 뭉쳤겠죠. 서로 원유도 사고 팔고 원자재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둘 다 그리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국가들의 패권에 의해서 주가의 향방이 서로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예전에는 한 국가의 어려움은 한 국가의 정책으로 극복되었다면 지금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어서 주가의 영향이 달라진다. 결국 지금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과 한 국가의 경제 상황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세를 꼭 따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국가가 어디냐, 그 국가가 주도하는 쪽이 어디냐를 살펴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글로벌 정세도 꼭 살펴야만 주식 투자에
그리고 채권 투자에,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 잊지 마셔야 돼요.